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아침 9시 28분입니다. 자, 어젯밤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어젯밤에 폭락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제목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락이 아니다. 폭락이지만 폭락이 아니다라고 제가 달아놨는데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월 달에는 4.6% 빠졌었죠, 하루에. 그리고 오늘은 4.9% 빠졌어요. 낙폭도 훨씬 컸어요. 숫자적으로도 훨씬 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 살펴보시면 이게 추세선이에요. 요렇게 추세선인데 추세선을 붕괴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하도 많이 올라서 이 정도 빠지는 거는 폭락했지만 폭락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하도 많이 올랐으니까 건전한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장에서는 5% 정도 하락이 나와야 좀 건전한 조정인 거죠. 물론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루에 5% 빠진 건 좀 과하긴 과했습니다. 하루에 4.9% 빠진 거는 좀 과하긴 과한 거죠. 아무튼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어제 제가 빅스 지수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관점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6월 달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6월 달에 과열됐을 때 올랐던 부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근에 올랐던 부분 생각해 보시면 어디가 많이 올랐나요? 여기 최근이 훨씬 많이 올랐죠. 최근이 상승 폭도, 상승 속도도, 상승 기간도 훨씬 길었고요. 버블의 사이즈도 훨씬 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제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콜옵션이 여기선 요만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더 커진 겁니다. 콜옵션이 훨씬 더 많이 살이 쪄가지고 안에 압력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톡 찔러도 옛날보다 훨씬 많은 양의 뭔가가 새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콜옵션이 하도 많이 부풀어서 톡 치기만 했는데도 옛날보다 훨씬 많은 압력이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래서 5%씩 빠진 겁니다. 어쨌든 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던 거에 비하면 자연스러운 조정이긴 한 겁니다. 어쨌든 근데 5%란 숫자는 부담스럽긴 합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풋옵션들의 시세가 조금 나긴 났죠. 아무튼 그래서 현재 나스닥 지수는 이 두 번째 선이 중요한 건데 두 번째 선 추세선에 일단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또 이 폭락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만히 보시면은 변동성 지수예요. 나스닥 변동성입니다. 가만 보시면 자, 요때가 6월 11일 날 폭락했을 때, 그리고 요때가 어젯밤 폭락했을 때입니다. 자, 가만 보세요. 6월 11일 날 폭락했을 때 상승률이 나스닥 변동성 지수 상승률이 25%, 4.6% 빠졌을 때 25%, 어젯밤에는 변동성 지수 14%밖에 안 올랐어요. 물론 이것도 많이 오른 겁니다만은 자, 생각해 보자고요. 마이너스 4.6% 빠졌을 때 25% 올랐고 이번에 마이너스 5% 빠졌는데도 14%밖에 안 올랐다. 뭐다? 어제 하락이 사실 물론 과하긴 과했지만은 그렇게 과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건전하네? 하루에 5%가 빠졌는데 생각보다 건전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거예요, 증거 그게. 그러니까 뭐 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게 이게 옵션 양압이 상승하는 게 얼마나 빠르게 어떻게 빠지느냐도 사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전에 요 밑에서 어떤 움직임들을 보였냐에 따라서도 이 상승하는 패턴이 굉장히 달라지긴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얼마 오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시장이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주는 게 지금 뭐냐면은 어제 5%씩이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동성 지수가 14%밖에 안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하락에 대한 목표치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어떤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변동성 지수 ETF를 들고 계신 UVXY 들고 계신 분들께는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죠. 야, 지수가 5%나 빠졌는데 그 나스닥이 5%씩이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 수익률이 0 시원찮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차라리 지수를 추종하는 게 더 짭짤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린 거고요. 실제로 뭐 어제 인버스 상품들이 훨씬 더 많이 움직였겠죠. 아마 UVXY보다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라는 게 이 변동성 지수 대박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싼 가격에서 터지는 거지, 이렇게 이미 예고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되면 사실 그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때 대박이 터지는 건데 지금은 모두가 다 변동성 지수 쳐다보고 있고 여기서 바닥을 잘 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제 대박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중박 정도는 나온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재밌는 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젯밤에 솔직히 좀 개파락이 좀 심하긴 심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일지는 저도 사실 생각조차 못 하고 있었어요. 사실 요즘에 그래가지고 뭘 하고 있었냐면 요즘에 밤에 그냥 뭐 없어져도 상관없는 돈 정도로 그냥 뭐 짤짤이 단타 매매나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낙폭이 좀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젯밤에 제가 이제 나스닥 선물 보면서 나스닥 상승 베팅을 사실 단타를 조금 쳤었습니다. 한 1, 2%, 뭐 한 1, 2% 뛰기나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잠깐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 손절을 했냐면은 이게 최소한 어제 이렇게 폭락이 안 나올 거였으면 9월 2일 날 나왔던 저가를 반드시 지켰어야 됐거든요.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9월 2일 저가를 훅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1%만 딱 손절해버리고 그냥 바로 잤습니다. 아, 이거 심상치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잤어요. 솔직히 어제 자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제발 좀 덜 빠져라, 덜 빠져라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좀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한편으로 뭐 살짝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해 드린 걸로 이렇게 숫자적으로 살펴보면은 어제 폭락한 것 같지만 그다지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예. 그리고 어제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볼 만한 게 여러분들 있는데 이제 앞으로 생겨날 일일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 안 그래도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나스닥이 제일 강하니까 나스닥이 제일 안 빠지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제 보시면 좀 상황이 달랐죠.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죠.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지고 다우가 아마 제일 강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지금 버블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애플하고 FANG 친구들이기 때문에 걔네가 주도적으로 꺼질 거예요. 꺼진다면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사실 어제 밤에 좀 분위기 되게 이상했어요. 초반부에. 분명히 나스닥은 막 쏟아지고 있는데 S&P하고 다우가 안 떨어지고 버티는 거예요. 생각보다 상당히 강했어요. 뭐 이미 뭐 2% 3%대로 폭락하고 있는데 저기 나스닥이 근데도 S&P가 뭐 0.5% 0.6% 하락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나스닥이 멱살 붙잡고 다 같이 죽자고 사지로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젯밤 이런 모습들을 어젯밤 이런 양상들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나스닥이 세상의 시장 모가지를 붙잡고 이제 같이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어제 음봉이 나왔다고 했지만은 이게 뭐 어떤 아직 추세의 붕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서야 어떤 인버스를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의 음봉이 생긴 것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상승 추세가 전환되고 하락 추세로 바뀌려면 어째야 돼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져야지 이게 이제 하락 추세가 되는 거지. 지금 나스닥은 어때요? 5%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세가 깨지기는커녕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빠졌다 올라올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어디까지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선가 그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고점 못 넘어가고 저점이 낮아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슬슬 추세를 전환하든가 말든가 하겠죠. 일단은 우리한테 드디어 분석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의 음봉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예, 어제 폭락의 의미는 그 정도라는 겁니다. 물론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인버스에 쫄려갖고 손절 고려하시는 분들은 슬슬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요. 너무 많이 잡아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한번 비중 축소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제발 이런 위에서는 비중 축소나 이런 게 아니고 더 잡는 걸 생각하시고 음봉 떨어졌잖아요. 이 다음부터 이제 슬슬 뭐 비중 축소를 생각하든가 뭔가를 이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번에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떤 시작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고작 음봉 하나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점과 고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고점이다, 고점 못 넘어가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쌍고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그리고 뭐 저점이 낮아졌네? 라고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 반등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오늘 밤 음봉이 아니고 오늘 밤 양봉 나오면서 반등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여기 나온 이 자리 저점을 깨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 그래야지 저점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과정이 그런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참 공교롭게도 어제 이렇게 폭락 나오기 직전 9월 2일, 9월 1일 하여튼 9월달 8월 말 9월부터 이렇게 나스닥 한 18거래일 정도 17거래일, 18거래일 정도 연속 상승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하여튼 뭐 악플들도 많이 다시고 욕하면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는데 못 참으면 결국 본인만 그죠? 당하는 겁니다. 아무튼 욕먹고 났더니 시원하게 빠지긴 빠지네요. 그렇다고 해서 인버스 잡은 사람들의 고민이 아직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긴 한데 아직도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인버스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음봉이 어젯밤에 튀어나왔다라는 거. 어젯밤 또 미국이 약간 독특했던 거는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증시가 저렇게 폭락했으면은 달러가 좀 올라올 만 하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달러는 별로 안 올라왔습니다. 달러가 동시에 같이 올라오면서 증시가 빠졌다면 정말 파국적이었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가 났겠지만은 지금 보시면 어쨌든 아직까지도 달러는 요 대충 박스권 안에 있는 거고요. 얘가 일단 이 위쪽으로 이 위쪽으로 저항 돌파 안착해야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달러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도 일단 어제 폭락을 했지만은 그 어제 폭락이 막 추세를 전환하고 막 어떤 새로운 것의 트리거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달러 이런 모습을 보시면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5%라는 숫자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그런 5%에 놀라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거다. 이제 변동성 지수가 얼마예요? 방금 보셨다시피 변동성 지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런 5%대 폭락 이런 거는 심심찮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 애플도 폭락했죠. 그러니까 어제 애플하고 테슬라 많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많이 올라갔고 액면 분할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거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애플하고 테슬라는 이제 아무리 뭐 무슨 계약을 수주하고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얘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회사에서 액면 분할했다는 얘기는 회사에서 이제 우리 주식이 충분히 비싸라는 거를 증명해 버린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 나스닥 지수의 생명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건 사실 아직까지 건전해요. 아직까지 사실 그렇게 과열되진 않았어요. 물론 월봉상으로 보면 충분히 많이 과열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애플같이 대놓고 일봉상에서도 막 그렇게 과열이 일어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자리가 그렇게 크게 해먹을 거는 없을 자리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보면 턱끝까지 이미 다 차올랐지만은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약간이라도 건전한 모습이 있고 조금이라도 더 해먹을 수 있는 건덕지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해먹을 수 있는 건덕지가 좀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 친구들을 해먹으면서 나스닥 지수도 고점과 저점을 테스트하면서 뭐 여기서 뭐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여튼 무슨 짓을 하겠죠. 네. 그래서 뭐이 정도까지 일단 미국장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국은 한국은 미국 따라쟁이니까 아무튼 오늘 근데 보시면은 아침에 개파락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젯밤에 말씀드렸죠. 옵션이 보통 하루에 죽으면 마이너스 50%가 그 자리에 끝일 가능성이 높다. 오늘 개파락이 심했어요. 개파락 심해서 선물이 308에서 시작했는데 보시면 자 콜옵션들이 마이너스 65% 출발, 좀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58%. 그러니까 뭐예요? 시작하자마자 어젯밤 미국에 있었던 악재는 싹 다 반영한 것이란 겁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반등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선물은 계속 박스권입니다. 307, 311 박스권 안으로 다시 내려온 거죠.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렇게 반등이 올라오고 있네요. 반등이 올라오고 있네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좀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좀 아무래도 좀 내려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오늘은 좀 과했네요. 오늘은 좀 개파락이 과해가지고 아마 장중에 반등 정도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드릴 말씀들은 다 드린 것 같고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이 보시면 오일도 어젯밤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죠.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어제 음봉 하나로 세상이 끝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생명이 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